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미국 백악관과 의회 협상이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시장에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태풍 샌디의 영향으로 경제 지표마저 안 좋게 나타나면서 시장은 반등의 빌미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0.2% 하락해 1867포인트에서 움직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와 개인의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낙폭은 제한시켜주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현재 1% 이상 내리면서 48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1,100억 원이 넘게 어마어마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코스닥은 이번 한 주 동안 무려 6% 넘게 하락하게 되는 건데요. 코스피도 2% 정도 이번 한 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EU 재무장관 회담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죠. 주요 변수들이 다음 주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세워드리고요.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과 유로존 리스크가 산재한 가운데 중동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2개월째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는 선반영된 글로벌 악재들이지만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으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면서 1860선에서 조정 장세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0.21%로 낙폭을 조금 완화하면서 186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반면 외국인 쪽에서 1,143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하하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며 오름세로 장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하락 반전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490선이 붕괴되고 480선에서 등락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37%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487.0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1,165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 개인 쪽에서도 1,229억 원의 매수세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외국인까지 매도에 공세하면서 낙폭이 짙어져만 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상승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의 경기지표 부진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살아나면서 상승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2원 60전 오르면서 1,089원 30전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삼성전자가 1.43% 낙폭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19,000원씩 빠지면서 현재 131만 2천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3인방이 나란히 오름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2%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생명이 1% 이상의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92,5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최근 강세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27,850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SK하이닉스의 하락 흐름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3%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25,350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1.97%,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5,8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파라다이스의 강세 눈에 띄는데요. 4%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21,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또한 SK 브로드밴드도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5%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현재 4,80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ENM이 2.41%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8,3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동서 역시 1% 이상의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SM은 어제 이틀째 하한가를 보이다가 오늘 3거래일 만에 하한가는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현재 11% 이상의 급락 흐름 보이면서 44,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선 조선주 주가가 반등에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2,5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삼성중공업 역시 1% 이상의 오름세, 현대미포조선과 STX조선해양도 1% 내외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세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약 보합권, 키움증권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28,100원에, 우리투자증권 역시 2%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만원에 거래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SM이 3분기 어닝 쇼크를 내놓으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늘 하루 만에 급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나섰습니다. SM이 낙폭을 조금 줄여서 현재 11.08%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3.89%의 하락 흐름, 전일 하한가 부근까지 갔었던 K스트 역시 오늘은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1%의 내림세로 돌아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 협상 중단에 관련된 협상 재개 조건으로 민주당 내부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안건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현재 안철수 테마주는 안내비 3% 이상의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솔고바이오도 4% 이상의 하락 흐름, 오늘과 내일 역시 2%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는 현재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른손과 우리들제약은 1% 이상의 상승 흐름, 우리들생명과학이 4% 이상의 오름세로 가장 큰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조강페인트가 1% 이상 하락하며 8,430원에, 유성 TNS 역시 1% 이상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이 상승 흐름 이어가던 박근혜 테마주, 오늘은 모두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현재 비트컴퓨터가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5,96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아가방 컴퍼니와 신우 역시 1% 이상의 내림세, 서한 역시 3% 이상 빠지면서 현재 1,21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SK컴즈가 SK플래닛과 이 합병설의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이 11시쯤 합병설을 부인하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5% 이상의 상승 흐름이 이어가면서 7,29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맥스로텍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4.55% 낙폭을 키워 하한가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맥스로텍은 현재 9,100원에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이 하락장 속에서도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수혜 의류주와 SPA의 성장 기대감이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현재 4.49% 상승하면서 18,6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대-PNC가 3분기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키워 14.87%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사이테마주로 불리는 DI가 3분기 적자 전환 소식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틀째 하한가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현재 DI는 5,17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시장 흐름 전문가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기관 쪽에서 그야말로 내다 팔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 1,170억 원 정도 팔면서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에서 파는 물량보다 비슷한 물량으로 거의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특징부터 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지금 코스닥 매도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제부터 좀 말씀드린, 그 전부터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고밸류 쪽에서의 수급의 이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M이 오늘도 지금 12%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밸류가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계속 지속적인 부분,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올랐던 이러한 종목들의 큰 폭의 좀 하락을 좀 보여주면 SM이 좀 스타트가 됐죠. 그러면서 뭐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는 IT 쪽의 그러한 부품주들도 PCB 업체라든가 이런 쪽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근데 조정 폭이 상당히 크죠. 3, 4%는 기본적으로 뭐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그러한 기관의 매도세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쪽에서의 어떠한 좀 차익 실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관의 어떤 수익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수익률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한 이러한 철저한 좀 기관의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쪽의 흐름은. 기존에 강했던 중소형주가 조금은 약해져야지 그래야지 또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 고밸류 쪽에서의 수급의 이탈 그리고 그동안 밸류가 좀 낮았던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유입이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그러한 틀 안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1,100억이 넘는 매도세,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IT 쪽, 전기전자 쪽을 좀 매도를 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말에 대한 부분을 앞두고 계속 IT 쪽에 대한 부분을 확실한 가장 뭐 좀 안전한 쪽이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은 약간의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삼성전자의 약간의 좀 매도라든가 SK 하이닉스도 약간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정을 주고 나중에 추후에 더 뭐 강해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약간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삼성 SDI나 이런 쪽은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거죠.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쪽은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IT 쪽에서의 오늘 기관의 좀 일부 매수와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기관도 자동차 쪽을 좀 사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그런 흐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중소형주의 그런 자금이 이탈된다면 자금이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동안 계속 집중을 해왔던 기관이 집중을 해왔던 IT 쪽과 외국인이 계속 집중을 해왔던 자동차 이쪽이 가장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IT와 자동차 쪽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수급의 흐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뭐 아까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고밸류 쪽에 좀 밸류가 높아졌던 이러한 높아진 종목들에 대해서 좀 내가 던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빠르게 좀 단기간 안에 SM 같은 종목을 보면 사실은 지난 연말 정도의 가격 수준입니다. 1년 동안 올라온 가격을 그러한 부분을 불과 한 3일 만에 그냥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관의 이러한 수급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의 흐름은 단기적인 그러한 시각을, 긴 시각은 좀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은 역시 이제 수급이 결정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결정은 당장의 가격 결정은 수급이 결정을 한다는 거, 실적이 좋고 나쁘고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붙는 어떤 좀 명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수급에 의해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좀 특징 업종을 일단 좀 짚어보도록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쪽의 흐름인데요. 외국인의 매수는 지속이 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의 매수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 다시 한번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70까지 좀 온 상태인데 만약에 1850까지도 이탈된다면 시장은 조금 어려운 국면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재정결벽이라는 부분이 합의가 된다는 그런 추후에 시간의 문제이지 합의가 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인지 어느 기간 동안 조정을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그 부분을 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현재 상태에서는 특징 종목 자동차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 쪽은 여전히 좀 오늘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받는 종목이 있더라도 여전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연말에 대한 또 소비 시즌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물론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정적이면서 이러한 또 방어적인 이러한 돋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KT라든가 LG U+ 이러한 종목들이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한 이런 오늘 저가 매수의 또 흐름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한 2% 이상 반등을 하고 있고 SKC가 한 4% 이상 강하게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싼 종목 돈이 들어오는 흐름도 많이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이 부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화학 쪽에서 SKC의 이러한 종목이 강하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엔터주 같은 경우
아까 그 대표적인 SM이라는 종목, 단순하게 그 하나의 종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흐름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12%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동안 밸류가 좀 높아진 종목에 대한 자금의 이탈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특징 종목으로는 뭐 오늘 흐름은 기아차가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도 가능한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신주 중에서는 뭐 KT나 LG U+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으로 좀 꼽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현재 뭐 매수가 가능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C나 납폭과대의 그러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SM 같은 경우는 좀 하락 종목으로서 그러니까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시장은 역시 이제 미국의 재정결백이라는 그러한 큰 이슈 앞에서 오늘 거래대금은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약간의 좀 관망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매수가 이제 기관들은 매수를 합니다만 여기들이 뭐 지속적인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를 해도 오늘 같은 경우 이 또 운수장비 자동차 쪽을 많이 매수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뭐 큰 느낌을 받지 못하는 상승의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그러한 중소형주와 지금 소외됐던 대형주들의 여전히 그러한 상승률의 차이를 좀 메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관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연말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급의 흐름, 고밸류 쪽을 매도를 하고 저밸류 쪽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략적인 부분은 여전히 현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전히 50%는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중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계속 현금에 대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가 여기에서 만약에 나중에 지수가 좀 안정화되고 올라간다면 대형주들의 장세가 온다면 그때 사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되고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대형주를 편입하는 것은 조금은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좀 긴 시각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지금 시장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금에 대한 보유를 50% 말씀드리고 대형주도 반등을 노리는 그런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뭐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금부터 하락을 마무리 짓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관심을 가질 섹터는 IT 쪽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쪽도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그런 의류 쪽이라든가 오늘 한세실업 같은 경우가 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신 쪽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건설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현대건설이라든가 화학 쪽에서는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가 매수가 잘 됐다면 반등이 한 3-4% 이상 나온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또 차익실을 하는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트레이딩만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그때 오히려 대형주를 좀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대형주도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시점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예. 지금 차트 잠시 보시면 지금 저점 8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9만원 그 후반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습니다. 일단은 관점 자체는 IT 쪽에 수혜 쪽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5,000원 그리고 매수 대기자분께서는 95,000원대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추천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금일 추천 종목은 로만손입니다. 예. 로만손 같은 경우는 주얼리 브랜드 그리고 주얼리 브랜드 제스티나를 바탕으로 한 중명품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3분기 매출액은 267억 원, 영업이익은 21억 원이 나왔는데요.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핸드백 부분이었습니다. 핸드백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70%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에 런칭한 이후부터 연 8%로 시작을 해서 핸드백의 매출 기여도가 올해는 21% 그리고 내년에는 31%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나 손현재 그리고 김남주 등의 협찬을 통해서 스타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키포인트 중에 한 개가 이제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의 입점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어서 만약 성사가 될 경우에는 중국 중산층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한몫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지만 사업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빠른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을 위한 기회인 동시에 리스크 요인으로도 보입니다. 로만소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코스닥 종목 쪽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 로만소는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코스닥 쪽에 급락이 많긴 많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경제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저평가됐던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 성장성이 남아있는 그런 쪽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을 만한 종목으로 코스닥 종목 로만손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진입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4,000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7만 8천 명 급증한 43만 9천 명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전월 5.7에서 마이너스 10.7로 급락했고 뉴욕 제조업 지수 역시 전월 마이너스 6.2에서 마이너스 5.2로 소폭 개선된 데 그쳐 기준치를 여전히 하회하고 있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의 구제금융 차기분 지급 결정이 오는 20일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로존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지난주 보였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그리스 지원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유로존 경제가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의 3분기 역내 GDP는 전분기에 비해 0.1% 줄었으며 앞선 2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GDP 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전분기 0.3%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직접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재정절벽이나 유럽 문제나 별다른 새로운 악재는 없지만 이미 위축된 투자 심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대외 변수들, 특히 미국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과 지금 한 12월 8일부터 7거래일 연속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의 주식시장이 주정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보시면 3분기 지금 실적 발표 마무리되면서 시가총액성률로 좀 수익률 차별화가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최근 나흘 동안 코스피가 한 1%에서 2%가량 하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반면 이제 어닝 쇼크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하락률은 한 6%에서 7%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언급돼 왔지만 일단 미국 재정 절벽 문제는 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해결책 마련되기 어려운 분위기라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쉽게 떨쳐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14일에 기자회견 갖고 나서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해서 좀 방안 마련 적극적으로 구해보겠다고 했지만 이제 부자 증세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견해 유지하고 있어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3, 4분기에 이어서 4, 4분기 또 내년 1분기까지도 조정 국면 계속 나타날 것 같고요.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저점 확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나 스페인 사태 등 겪으면서도 PBR 1배에서 코스피가 강력한 방어선 형성해 왔기 때문에 코스피 PBR 1배 전후인 한 1,800포인트 선 초반을 적극적인 매수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800 초반까지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다고요? 저점은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3분기 국내 총생산도 전분기보다 또다시 내리면서 경기 침체기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유로존 마이너스 성장될 거라는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던 부분이고요. 네. 2013년 성장률이 플러스 전환되더라도 한 2017년까지는 성장률이 IMF에서 예상한 바로는 1%대에 머물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저성장 기조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 단기적 이슈보다면 지금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나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하는 거 실패할 가능성 같은 시나리오 있더라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분명 시장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이제 시장 큰 악재였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나 스페인 사태 겪으면서도 코스피 PBR 1배에서 계속 방어선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이 점 투자시 염두에 두실 수 같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어제부로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앞으로 중국을 이끌 시진핑 체제 경제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시진핑 정부는 경제 안정과 소득 예. 도태에 주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을 중시하고 있는 패자당 계열의 시진핑 집권을 하더라도 이전 집권당인 공천당 영향력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안정과 소득 분배에 초점을 뒀던 이제 과거 정부의 현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지금 도시지역 중산층의 소비 확대, 또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구, 내수 안정과 경제 구조 고도화 해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결국 중국이 이제 과거 양적으로 성장했던 것에서 이제 그 구도를 이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예전처럼 어떤 고도 성장기에 비해서 투자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될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후 재무장관 회담, 정상회담까지 개최됩니다. 버냉키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음 주 일정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건 20일 날 유로존 특별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이나 중국 쪽 경기 판단에 좀 의미 있는 지표들 발표될 것 같은데 20일에 미국 이제 주택 관련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판매 나오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고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 21일에 미싱한데 소비자 심리 신뢰 관련된 지수 나오면서 지금 소비자들 지금 소비 심리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2일에 이제 중국 HSBC PMI 제조업 지수 나와서 중국 경기 판단에 대한 어떤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이슈와 국내 증시 영향을까지 오늘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은 경제 지표도 좋지 않았고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도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미국이 이제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또 막판에 밀렸습니다. 네.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표도 이번에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7만 8천 건 늘은 43만 9천 건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뉴욕주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5.2% 정도 됐었고요. 또 유로존이 3분기에 침체에 돌입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거기다가 지금 오늘 밤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하고 민주당, 공화당의 지도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절벽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시장은 계속해서 이 재정절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얘기가 있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실업률이 10%대를 다시 갈 확률이 높고요. 만약 해결된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약 3% 정도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또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재정절벽이 해결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포항이 올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호황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오늘 밤에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시장에 나온 내용은 거의 정확하죠.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가 확실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공화당은 증세를 줄이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는 줄이자. 메디케어 같은 데 적자가 났으니까 이런 거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소득 공제받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변화를 좀 주자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화당은 약간 소극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명분을 좀 잃은 상황이고 오바마 대통령 명분을 얻은 상황이죠. 오늘 밤에 협상에서 포괄적으로 합의를 좀 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는 마무리하겠다라는 포괄적인 합의가 있다면 시장은 일단 악재에서 벗어날 것이고요. 오늘 만약에 교착 상태가 발생해서 큰 해결의 틀을 못 갖는다면 일단 시장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는 좋은 재료들이 나올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스가 20일 날 315억 유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언급한 게 거의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도 역시 경기부양책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수를 진작하는 거. 옛날에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한테 원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위안화 절상이고 또 하나는 내수를 촉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본도 오늘 2.1% 정도 상승하고 있죠. 니케이 시간 2.6% 상승하는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16일 날 재총선을 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무제한적인 경기부양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그 미국이나 그리스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지금 골드만삭스가 뱅가드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제 시장에 악재로 좀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절벽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합의 사항만 나온다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상승 기로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하더라도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이 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9천억이 주식이고 3조 5천억이 채권입니다. 이것은 다른 자산운용사에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로 출회될 확률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역시 미국장의 약간 소폭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장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큰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점이 무너지면 좀 어려운 자리인데 여기서 잘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1,300억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이 오늘 390억을 매수해주고 투신이 710억을 매수하시면서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은 57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1.5% 하락하고 있죠. 요즘 자동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동차주들이 오늘 선방합니다. 기아차가 5%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가 2.3%, 현대모스 1.3%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주인 고려아연이 한 2%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종목은 그리 상승하는 종목이 없습니다. 거의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 좀 약간 주가가 늘리고 있지만 그래도 선물에서 견조하게 견뎌주는 것이 매우 좋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담아야 될 때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급락하는 중소형주 그리고 소외됐던 대형주 간의 전략은 각각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시장은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그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 상승이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으로만 해결이 되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정국이 실패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전부 다 재정절벽에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밤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매매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혹시라도 지수가 1,800대가 많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식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장기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월봉상 양봉이 생기면 시장은 급격한 상승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상당히 어려운 장이네요. 예. 어려운 장이고, 일단 희망을 얻기 위해서 네. TV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간단히 요점 정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자체가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신 코스닥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바라보실 수 있겠고, 예. 일단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을 보시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래소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대량 매물이 폭탄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기관의 인정 사정이 없이 네. 완전 매물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불확실성을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재정결벽 이슈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한번 보시면요,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을 하면서 강하게 합의를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에요, 반대쪽인 공화당에서는 약간의 해결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난해하게 조금 끌고 가는 입장에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좀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욱더 문제점이 있다면 유로존 문제겠죠. 유로존에서 GDP 성장률 자체가 또다시 마이너스권이 될 수 있다. 그 0.1%가 또다시 감소할 수 있다는 말이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을 하면서 2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그때는 약간은 경기에 대한 위축기다 그렇게 조금 받아들이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투자 심리 자체를 어느 정도 냉혈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다우 증시를 조금 같이 보시면서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다우 증시를 한번 보시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면 상당히 무섭죠. 그만큼 네. 떨어지는 지금 칼날과 비슷한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다우 같은 경우에 12,300에서 12,4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조금 예. 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이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말고도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일단은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겠죠.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늦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장이지만, 만약에 코스피에서도 오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월요일날 네.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해 보신다면 그때는 낙폭과대 종목을 조금 찾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주체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핫 매수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기관이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기관의 네. 매수세는 대부분 다 낙폭과대 종목입니다. 낙폭과대라든지 아니면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에서도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추세적인 이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낙폭과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기관의 방어적인 역할이 조금 더 좀 중요시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지금은 종목군들을 결정을 하실 때 낙폭과대 종목군으로 한번 결정해 보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비중은 축소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네. 낙폭과대 종목들, 뭐 업종으로 보자면 운송 장비, 화학 정도로 조금씩은 비중을 늘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예. 부분을 꼭 한번 참고를 하셨어요. 기관의 네. 매수세를 꼭 같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화학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운수장비 업종에 한 번 더 지켜보시는 흐름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뭐 지수가 그렇게 중요한 시점은 아닙니다만 다우 지수가 한 12,300에서 4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하셨으면 코스피의 바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상당히 난해한 질문인데요. 예. 사실 맞췄으면 저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지금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1863포인트입니다. 1863포인트인데 오늘 약보의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는 시점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예. 대신에
쉽게 뭐 바닥을 논하기는 어렵지만요.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1830포인트에서 예. 35포인트 사이에 있는 갭을 조금 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할게요. 그만큼 제가 처음에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되 약간은 저점 매수세에 주목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점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분명히 보이는 시장입니다. 상당히 풋풋한 장이죠. 그만큼 예. 풋옵션 자체가 상당히 활개를 치고 있는 장이니까 네.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도한 어느 정도의 종목 편입보다는요, 정말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만 어느 정도의 낙폭과대 종목에 접근하시되 나머지 분들은 지금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난해한 질문에도 척척 답변을 해주시는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바닥 예상은 1830에서 1835포인트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풋풋한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오늘도 관심 종목을 들고 오셨네요. 일단은 지금 네.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도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희망 자체를 꺼트릴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그만큼 좀 더 이 종목이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좀 덜 빠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타격이 많이 받는 코스닥 업종이고요. 네. 거기 안에서 지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1% 정도의 내외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매력이 있죠.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매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매력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주요 매출체의 세계 점유율 상승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LCD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유가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 받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세 기업의 공통점이 있다면 3분기의 실적이 어닝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겠죠. 그만큼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어닝 실적을 기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세계 점유율을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재를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ENF 테크놀로지에게도 호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차트입니다. 신고가를 많이 냈다가 이번 주에 상당히 큰 음봉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상태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 밑에 거래량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래량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출회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11선을 조금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그 전 고점에 있었던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던 거래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하단에 있던 60일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조금 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13,000원에서 13,200원 지금 현재가도 괜찮고요. 이 가격대에 매수를 조금 하셔보시는 방법이 좋겠고 대신에 손절가를 조금 보신다면 손절가는 12,000원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요. 12,000원보다는 조금 위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12,4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15,000원까지 홀딩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장인데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종목으로 ENF 테크놀로지 뽑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모습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들은 다날, 코텍, 멜파스, 성광밴드, 골프존까지 5종목이었는데요.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현재 코텍이 4.8%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파스가 10%, 골프존은 한 4% 정도 손실이고요. 성광밴드도 11%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날은 4%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시간이 충분한 관계로 AS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성광밴드부터 받아보고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아픈 것부터 치료를 해드려야겠죠. 당연히.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주가 자체가 하락을 했냐면 일단은 성광밴드만의 실적은 좋지만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철강 금속 업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타격을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21선을 지금 반등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1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유기간으로 본다면 한 달 안에는 다시금 26,000원 그리고 28,000원까지는 힘든 자리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옆으로 횡보를 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 차원에서 약간은 손절을 하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일단 성강매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흑자를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보유를 하시되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꼭 손절을 하는 자리로 삼으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멜파스 한번 봐봐야 할 것 같아요. 10% 이미 수익을 많이 거두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장 한 3% 정도 내리거든요. 전략 수정이 필요할까요? 그대로 보유해 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26,000원 자리도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26,500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 코스닥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지금은 힐링이 필요할 때고요. 거기에 대한 힐링은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수급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상당히 지금 오늘 타격을 좀 많이 입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매도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왜 이익 실현을 못하냐면 일단은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의 투자 철칙은 항상 기업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자 하거든요. 일단은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 패널 그리고 터치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터치 패널 만드는 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터치 칩을 만드는 회사는 극히 드물죠. 그런 부분에서 멜파스 나름대로의 매력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 그리고 IT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놓치지 못하는 게 12월 때 다시금 랠리를 우리나라가 할 수가 있다면 그때는 무조건 IT 전기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멜파스는 업황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신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홀딩 하시기 시장이 조금 무섭거나 부끄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 물량은 끝까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고 가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텍과 다날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역시 이 종목들은 보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골프존은 손절가를 조금 하향 조정한다고 하셨어요.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예,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의 바닥을 조금 치닫는 상태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이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유입됐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추세 자체는 지금 꺾였는 상태죠. 꺾여서 내려왔지만 하단 자체를 지금은 51,000원대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는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51,000원을 지지를 못하고 다시금 추세적인 하방 이탈로 간다면 그때는 꼭 손절을 하시는 자리로 좀 삼으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다날, 코텍, 멜파스, ENF 테크놀로지, 골프존까지인데요.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변동 내용은 일단 골프존은 손절 가격이 52,000원에서 51,000원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오늘 담은 ENF 테크놀로지는 현재 15,000원까지로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보유 기간은 한 달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